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오늘은요, 수요일이니까 해외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볼 건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또 어디에다가 이야기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번, 2612번 전화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무료로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저희 지금 방송하는 내내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별톡방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검색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1부에서도 퀴즈를 내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선물 타가시라고 퀴즈 쏴드렸었는데요. 2부에서는 아주 쉬운 힌트와 함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퀴즈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특정 주식의 주당 시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를 뜻하는 주가 수익 비율의 약어는 무엇일까요? 1번 PER, 2번 PIP, 3번 PPT.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릴 거예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선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잘 맞춰서 잘 선물 타가시라고 힌트 드릴게요.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의 주식 가치나 회사 가치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과연 PPT일까요? PIP일까요? 뭘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가 오늘 1부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줬기 때문일까요? 아주 많은 분들이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종목 신청해 주셨었는데요. 과연 2부에서는 어떤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지 별톡방부터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띄워주세요. 네. 자, 역시나 별톡방에 접속해 계시면은 이렇게 추천주를 또 직접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까지 별톡방의 2부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진 않는 것 같으니까요. 빨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켜시고 톡스타 별톡방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은요,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 선물 코너까지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과 관련한 코너인데요. 국내가 좁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안성맞춤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롱맨 쇼맨의 김본스타입니다. 네, 제가 얘기 드린 지난주에 지금 바닥이 나왔다라고 성급하게 얘기 드렸다고 했는데 제 말이 또 맞을 수가 있겠네요, 이제 점점. 예, 지난주 제 방송이 성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뭐 아직 안심하기 좀 이릅니다. 국내 증시는 일단은 아직까지도 미국이 아직 환율 조작, 미 재무 환율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관련해서 지금 아주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노딜 브렉시트만 해도 상당히 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직까지도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기 힘든데, 그래도 일단 한 고비 넘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주 제 방송이 성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롱맨 쇼맨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일단 오늘 롱맨 쇼맨은 해외 여러 가지 글로벌 상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 상품들의 투자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투자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도 하고 이렇게 좀 대응
방법도 얘기 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함께 두 분 중에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해양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에이지 시스템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양스타님. 지난주 방송이 성지예요, 거의. 네, 성지가 됐습니다. 밀리고 반등 칠 거다. 네,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대응하셨는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지금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이제 나스닥 관련해갖고 조금 다 설명 많이 맞췄는데 드렸는데, 근데 스팬이 밀렸을 때 일봉상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 열리는데, 지금 장세 자체가 사실 섣불리 들어가기가 굉장히 판단하기 힘든 장세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김보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환율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국면이 있는데, 환율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이라든가 정해진 지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오고 모두가 집중하는 케이스에서 전일 이제 양봉 자체가 저기 기업 시즌 이제 어떻게 넷플릭스라든가 엄청난 이제 실적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 방향으로 이끈 상황에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확대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톡스타를 통해 갖고 많은 전문가들, 좋은 전문가들 많다 보니까 이제 포지션이 안정적인 포지션이라든가 방향성을 좀 찾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잘 맞추셨는데 아주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너무 제 자랑만 해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네요. 일단, 근데 저는, 바닥이 찍었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제 왼쪽에는, 우리, 에이지 시스템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대응하셨는지, 빅스 지수가 꽤 많은 수익을 안겨줬죠? 네. 그리고 유가도 이제 조금 소폭 밀리고 나서 반등할 거다 했는데, 아직 이제 소폭 밀리고, 아직 반등 시점입니다만은, 이상하게 갑자기 이제 사우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다 보니까 좀 약간 혼란스러운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 ETF 장기 순매수를 70선 이하에서 하셔라라고 얘기 들었는데 아직 70대 가격이 안 와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좀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증시가 난리 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시 관련된 상품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번 주에 제가 딱 VIX를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드리면서 VIX를 이제 저희가 12선 이하에서 매수를 추천을 드렸고 그때 방송 당시에 16.56 정도를 찍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날장에 하필이면 그날장에 새벽에 어마어마한 나스닥 S&P 폭락 나오면서 VIX가 초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 50% 가까운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스터디가 제일 바로 직결적으로 그냥 바로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스터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24.98 정도 고점 만들고 나서 현재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20선 이상에서 청산 신호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떨어지고 나면은 나중에 12선 이하에서 제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VIX 빅스 지수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상품을 거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해외 선물 계좌를 해외 주식 계좌, 해외 선물 계좌를 이제 개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특금 넣어놓고 매수 똑같습니다. 그냥 됩니다. 다만 시세가 약간 지연 시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증권사에 문의해 보시면 아주 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주식처럼 거래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근황을 좀 한번 물어봤고요. 근황보다는 거의 시황을 얘기해 주셨네요. 저는 일주일 동안 제 근황을 한번 얘기 드리자면 열심히 방송하고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게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집이 이사를 해가지고 그 이사한 것 때문에 아주 이사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힘들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9.13 대책이 나오기 전에 제 집을 팔아가지고, 아주 저는 상당히 축복받은, 축복받았습니다. 제가 팔고 나서 바로 가격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동산에 약간 소질이 있지 않나. 부동산 방송도 하나 오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부동산은 전문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증시에 좀 자금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우리나라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증시가 가는 게 좀
많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 가야 증시도 가는데 부동산이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구조적으로 선진국들하고 좀 비슷하게 가려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좀 유동 자금들이 나와서 국내 증시에 좀 투자돼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가 활발하게 돈이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근황을 좀 얘기 드렸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로 한 건 아니고요. 예, 일단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일단 이번 주 이제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직 불확실성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FOMC 의사록도 남아있고,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 이 시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상품이 가장 핫했고, 이번 주에는 어떤 상품이 가장 핫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해외 선물 핫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양스타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죠. 지난주 핫딜 역시 나스닥인가요? 네, 나스닥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스권 장세에서 이제 스팬 자체죠. 예, 전 스팬 자체가 이제 밀리지 않고 이 장세에서 박스권이 돌출이 되면은 이제 사실 매수 장세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그래서 하루를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형성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 좀 돌파가 돼야지 박스권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제 매수 장세에 대해서 좀 기약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박스 형태를 띄지 않고 강한 매도세를 내려가면서 유동성장이 엄청나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주 이어가지고 좀 오늘 이번 주 시황 자체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근데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사실 환율 보고서예요. 네. 환율 보고서. 이거 굉장히, 이거는 함부로 장을 예측해버리면 이제 죽어나는 장이라 사실 여기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커요. 사실 보고에도 사실 늦지 않을까요? 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입장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환율 이제 조작국으로 이제 중국을 좀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5일까지만 해도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나왔다가 갑자기 차일피일 밀고다 보니 네. 이거 뭔가 지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뭐 이번 주부터 계속해갖고 환율 보고서 나온다 이런데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은 입장이에요. 이게 잠정적인 어떻게 보면 지표 발표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 자체는 환율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도 조금 늦지 않겠다는 나스닥 전망이 조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사실 일목균형표에서 사실 일봉에서 밀리면서 유동성 확대장이 되면서 매도적 접근이 허용됐던 기회가 단 하루밖에 없었고, 사실 환율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이런 유동성 장세가 예측할 수 없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입장은. 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증시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매도다 판단하는 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지난주는 사실 이제 핫딜 자체는 나스닥을 뽑았는데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다. 이 점을 좀 꼽고 있습니다. 근데 시황대로는 같잖아요. 밀리고 나서 만들어갈 거다. 어떻게 보면 차트적인 대응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반응을 좀 일으킬 수 있었는데 좋은 쪽으로 굉장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런 장세로 이어질 거다 하는 예측 자체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한 주 동안. 사실 가격대 잡기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폭이 좀 심하게, 상하폭이 좀 심하게 나오면서 좀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뭐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이제 설명 한번 들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환율 보고서 문제가 약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미국이, 이게 미국 맘이라 환율 보고서에 물론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은 미 재무부 맘이기 때문에 이미 재무부에서 알아서 뭐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환율 조작국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시청자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하면 그러면 무슨 깡패냐, 무슨 지정하면 다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게. 근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이 되면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미국의 파워에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이 환율 조작국 지정하는 것 자체가, 지정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이제 유예기간 두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뭐 장기화된다, 뭐 이런 더 장기화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직 발표는 안 했으니까 뭐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HC스템스탄의 지난주 해외 상품 핫딜 어떤 상품들이 있었을까요? 역시 빅스인가요?
네, 역시 브릭스 종목 핵심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좀 이걸 순차적으로 해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모니터링 드릴 종목이 빅스랑 골드입니다. 골드인데 일단 골드도 좀 잘 움직였죠. 네, 골드도 잘 움직였는데 이게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로 다 엮여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연결고리가 있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가 제시했던 안이 사실 뭐 연준이 기존에 계속해서 폭락세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을 좀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나온 근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S&P나 뭐 나스닥이 폭락 나오게 된 근거 자체가 지금 이번에 9월 달에 발표된 연준 보고서 보시면은 사실 다플롯이 2021년에 대한 전망까지 처음으로 찍어줬습니다. 6월 달까지는 2021년에 대한 금리 전망은 안 찍어줬었어요. 근데 이제 2021년에 대한 전망에서 금리를 한 단계 낮추는 쪽으로 다플롯을 찍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20년에 금리 고점을 만들고 2021년부터 떨어진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찍어서 보내준 만큼 이제부터는 경기 하향이 언제부터가 예측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플롯을 찍어서 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S&P나 뭐 나스닥 거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좋게 볼 수만은 없죠. 사실 이것 자체가 나중에 장단기 채권금리 크로싱, 즉 마이너스 영역대로 들어가는 10년물과 2년물이 마이너스 영역대로 들어가는 그 신호 자체를 준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확히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먼저 차익 실현 물량들이 터졌어요. 사실 S&P 기준으로 물량들이 터지고 나서 나스닥에서도 터지고 S&P도 터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후발적으로 VIX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VIX 급등은 후발적인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IX 급등은 처음에 16선 저번 주 딱 수요일까지만 해도 기분 좋게 다들 바라보고 계셨죠. 16선에서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증시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인보스 그때 투자하시는 분들도 종종 몇 분 계셨는데, 다 전사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때 수치 기준으로만 해도 거의 한 50%가 추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16에서 24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의 공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만큼 시스템 트레이드는 원래 20선 기준에서 빠르게 본인들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위해서 청산 물량을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나 뭐 나스닥을 거래하는 시스템들 대부분이 사실 거래 물량이 거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 트레이더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외국 기관에 잘 없어요. 메릴 린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스템 트레이드 안에 로직이 중요합니다. 근데 빅스가 20선 찍어주고 나서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더 던져줬죠. 그래서 공격적인 매도 물량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의 요인이 골드입니다. 지금 골드 차트 좀 띄워드렸는데 이 골드가 그러면 이 오른 게 안전자산으로 선호현상으로 올랐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달러의 영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달러의 영향은 아니고요, 분명한 안전자산. 안전자산이 맞습니다. 이거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확히 좀 이 용어를 풀어드리자면은 위험지수를 보고선 회피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VIX가 초급등을 보여줬던 게 이제 저번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10월 10일장 기준으로 폭등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가 왜 그 당일날 안 올라가고 나스닥 폭락하던 날 안 올라가고 기회였네 완전히. 저거 잡았어요. 이게 딱 하루의 차이를 두고 만들어준 기회였습니다. 이거를 좀 보시면은 이 수요일 날 저희가 모니터링 할 때까지만 해도 골드가 잠잠했어요.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VIX는 이때 올라가고 있었어요. 위험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딱 빼서 골드에 아쉽네요. 이때 올라가고 있었는데 VIX는 급등을 보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새벽장에 초급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초급등을 보인 때가 10일에서 11일 딱 넘어갈 때 이때 초급등을 보였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도 골드는 안전 가격이었어요. 거의 지금 금리 인상 이후에 저가 흐름대에서 그대로 매수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들어가셨으면은 정말 좋은 기회였을 텐데 그 다음 날장에 천천히 올라갔어요. 천천히 올라가다가 오후장 돼서 이제 다시 딱 이제 증시 트레이더들 전날장 VIX 수치 확인하니까 난리 났죠. 난리 나고선 증시 딱 들어오자마자 영국장부터 바로 매수 트레이딩 골드 때렸습니다. 딱딱 그림이 그려져요.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시간이
딱 지금 영국 타임 스타트하고 나서 영국장이 이제 슬슬 끝나갈 때쯤부터 매집 단가 쭉쭉쭉 들어오고. 저 때 딱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아침에 출근했는데 빅스뉴스 올랐어요. 뭐지 빨리 매수 주문 빨리. 그죠? 네, 진짜 그 수준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기관이 넣은 주문 물량이 지금 아래서 보시면 거의 뭐 한 300티 가까이 상승이에요. 한 250티에 300티 가까이 상승인데 이날 주문 보시면은 그냥 계속 추격 매수였습니다. 예. 지금 VIX가 20선 넘고 25선 가까이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당연히 골드가 거의 최저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가격은 올려줘야 되는 게 맞죠. 매수 트레이딩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가도 좋고 시장도 위험해지고 있고 위험지수입니다. VIX의 별칭이 위험지수예요. 원래는 변동성 지수인데 별칭이 위험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IX가 올라가면 당연히 골드 트레이딩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도 매수 주문을 넣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수동 트레이더들은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와서 다음 날장에 골드가 뒤늦게 올라가줬다는 거, 그래서 하루의 기회를 줬다라는 거, 그거를 좀 유념하시면 좋을 저런 것 같고요. 차익 거래 기회가 생겼다니. 그죠. 차익 거래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이 막 폭락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떤 상품을 거래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헤지펀드 상품들은 대부분이 다 위험 거래 상품과 안전자산 거래 상품 중심으로 항상 이 헤지 트레이더의 비중을 옮겨놓기 때문에 이 거래를 하실 때 증시에서 빠지는 자금을 그대로 바로 여기다 다 넣습니다. 그만큼 현금 보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VIX와 골드에 대한 트레이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대한 급등세가 나왔다, 후발적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찰하시고 다음번에 또 한번 이 기회가 올 때 한번 재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쭉 한번 얘기 드려주셨고요. 그럼 나스닥도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혹시 나스닥에 대해서 할 말은 없으신가요? 나스닥은 일단 급락세가 보여줬는데 아까 지금 스토리상에서 중간에 껴서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나스닥과 S&P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숏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 스토리 중간에 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떨어지게 된 요인 자체가 연준에 대한 이견 때문에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트위터상으로도 얹어줬지만 이 연준에 대한 보고서 이후의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플랜까지도 가능해졌다는 거. 그 플랜을 조금 좀 디테일하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한 30초만 설명드리면 지금 장기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3%를 보고 있어요. 연준에서는. 근데 지금 2020년까지는 3.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로 플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다시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3.5에서 2호 정도로 낮추는 걸로 보고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2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현 시점에서 벌써 지금 3%를 넘어서는 게 지금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 목표 금리인 3%에 수렴해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미 벌써 지금 두 국채 금리가 거의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같은 금리를 유지해줘야 되는 그 선상에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미 영선으로 돌입해야 되고 추후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은 그때는 2년물이 오히려 10년물을 넘어서는 타이밍이 계산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위험 수준에 돌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한번 위험. 네, 과거에 2008년이나 뭐 2000년 때에도 똑같이 이때 장단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대에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위험 지수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품 지난주에 어떻게 핫하게 움직였던 상품들을 봤는데 역시 골드가 좀 핫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이 위아래 폭이 아주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는데 이런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상품을 좀 트레이딩하는 게 우리가 좀 유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이번 주 핫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핫딜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AG시스템님은 오이라고 항생 매도겠죠, 그쵸? 네, 항상 매도죠. 항상 매수이진 않으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해양스타님께서는 골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 골드 쪽도 지금 상당히 좀 핫하기 때문에 이 골드의 내용을 한번 또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해양스타님. 골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지금 이제 좀 반등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올라왔는데 방향을 어디 쪽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추세적으로 좀 위쪽으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박스권 회기를 좀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크게 보는 건 사실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달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분위기를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게
지난주 이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2.2% 나왔어요. 그리고 2.2% 나왔다는 거는 12월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한번 쉬어갈 수 있다는 어떻게 단서를 유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는데.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 관련해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저인플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인플레이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년 3월 전까지는 금리를 한번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70% 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다운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금리 인상 확률 자체가. 네. 이게 소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조건을 조금 부여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조건 자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회의록 자체에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아, 회의록이 나옵니다. 네. 금리를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인하셔야 될 게 이제 돌다리를 두들겨란 말을 좀 새겨야 되는 게 회의록을 좀 보고 가자는 주의가 좀 강해요, 저는. 회의록이 정확히 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뜯어보는 게 더 낫죠, 차라리. 그죠. 그 다음에 좀 대응하는 게 더 회의록 나으니까. 내용 자체가 이제 저인플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고 금리 인상을 12월에 한 번 더 쉬어갈 가능성 자체가 시사가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골드 자체는 무난하게 이제 또 추가 상승이 올라갈 수 있고 달러는 다시 한 번 더 좀 추세를 밀리면서, 매도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2월 금리 인상의 반영이 지금부터 될 가능성도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추세적이나 시장 상황적으로는 지금 이제 골드 자체를 보는 타이밍 자체는 아니다. 왜냐면 지지가 다 풀렸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더 지지가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고 오늘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좀 참고 사항을 드리자면은 오늘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FMC 의사록 나온 다음에 보는 게 나으니까. 지금 방향성 자체가 전혀 안 잡히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의록 공개 전까지 박스권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회의록 공개가 또 늦어요. 네, 우리나라 맞아요. 시간으로 새벽 거의 한 3시쯤 이렇게 거의 내일 발표하기 또 때문에 반영된다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회의록 내용 한번 보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테스트한 다음에 이거의 매파적 성향이 여태까지 계속 강조되었었는데 반전돼서 갑자기 비둘기 성향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럼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도 어쨌든 간에 하방에 대한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골드 자체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자면은 회의록 내용에서 비둘기적인 메시지가 다소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은 굉장히 반전적인 부분이에요. 미국 통화 정책에 12월에 한번 쉬어갈 수 있다는 좀 내용의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포지션 선정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옳은 순서가 아닐까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 연준을 또 너무 강하게 그죠. 비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실 중립적입니다. 대부분 다 중립적인 분인데 사람인지라. 그죠. 사람인지라 자꾸 뭐라 하고 자꾸 때리고 자꾸 그거 가지고 뭐 자기 좀 11월 6일날 좀 이겨보려고 좀 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사실 그런 부분이 파월 의장한테 아예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 없는 게 최근에 파월 의장을 비판하는 뉴스들이 좀 많아요. 굉장히 네. 많아요. 생각보다. 파월 의장이 저는 그냥 무난하게 하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약간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 파월 의장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네, 제가 약간 좀 그런 생각 좀 하고요. 그럼 이제 티항스타님께서는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12월에 금리 인상분까지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가능성이 조금 줄으면은 그만큼 달러가 좀 밀린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전 같은 추세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FOMC의 입장을 표명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회의록 내용 자체가 이제 달러 인덱스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일으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소 급한 건 뭐냐면은 회의록에서 뭐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전혀 이제 확인을 안 해요. 지금 회의록 자체에서 저인플 관련해서 12월에 대한 금리 인상을 쉬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굉장히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 회의록 공개가 내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비둘기적인 메시지 조금이라도 있다 이러면은 강한 매도 추세로 만드는 게 그게 순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의록을 직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분들 중에
좀 보실 분이 없어요. 근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뉴스만이라도 좀 네. 아예 안 보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록에서 어떤 포인트가 된 단어들이 나올 가능성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비둘기적 코멘트라고 해서 거기에 써지진 않아요. 회의록에 나 지금 현재 비둘기적인 코멘트로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지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저인풀에 대한 단어가 그렇죠. 나올 저인풀. 가능성이 커요. 저인풀에 대한 약간 우려하는 단어들. 우려하는 단어를 좀 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최근 나온 내용이 자꾸 저인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좀 민감하게 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회의록 내용 자체가 나올 수 있어요. 저인풀에 대해서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 앞으로 확신을 하고 미국 금리 인상 자체는 수순대로 갈 것이다. 중립금리를 향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반대되는 또 지속적인 매파 성향을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달러에 대한 강한 매도 추세를 기약할 수 없는 거죠. 상황 그렇죠. 자체가. 네.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는 골드 자체가 추세장을 형성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모멘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걸 좀 판단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저인풀에 대한 그런 내용과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러면은 강한 달러의 매도. 근데 말을요, 해서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담아요. 회의록에선. 정확하게, 우리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이런 거를 담지는 않아요. 애매모호하게, 근데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 하나 빠지고 그죠? 들어가느냐 뭐 이런 그거 하나에 따라 정말 달러 인덱스가 급하게 요동을 쳐요. 단어 하나가 저번에 한번 빠졌다가 바로 즉각 해명하는 이런 사태도 벌어졌었는데 지난달에 그 단어 하나 차이가 이 달러의 움직임에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회의록 내용을 직접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기사도 한번 훑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렇죠.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잡으면 상당히 좀 네네. 이용하기 좀 쉬운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헤어스타님 톡방에 가시면 해주실 거잖아요. 네, 같이 봐요. 같이 회의록 봐주셔야 될 이제 거 아니에요? 보면은 무방 열어갖고 같이 회의록 보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죠. 이게 해석에 대한 어떤 해석을 좀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 해석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궤도 자체가 지금부터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찾고 나서 포지션을 선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하여튼 그런 조건들이 좀 충족됐을 때 골드의 상방 타이밍을 딱 그때 그죠. 잡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회의록이 나올 때까지 웬만하면 그쵸.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떻게 얘기를 좀 될지 좋아요. 모르니까, 예. 그때는. 그럼 나오고 나서 비둘기 메시지가 포함이 된다면은 그때 추가적인 상방을 보는 게 좀 더 옳은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잘 들어봤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파월 의장이 최근에 어느 한 분하고 좀 비교당하고 있는데 그 앨런 그리스펀 예전 연준 의장하고 비교당하고 있거든요. 그 연준 거의 말아 드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떳떳하게 나와요. 떳떳하게 막 CNBC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인터뷰해요. 자기는 뭐 이랬는데 지금 지금 후임 의장들은 뭐가 잘못됐네. 그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주범인데. 그분이 법안 다 만드셨죠. 네, 그분이 주범인데. 일단 그런 분하고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그래서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단어 하나하나 선택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단어 그 의사록 단어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분들은 좀 살짝 좀 가끔 좀 시장을 배신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2011년인가요? 제가 굳이 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2011년인가요? 한 6개월 동안 김준수 총재님 계실 때 6개월 동안 시장에 반대로 했어요.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해놓고 동결할 거야 해놓고 인상. 그거 6개월 동안 했거든요, 그거를. 와,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진짜 한 5개월째 하길래 그때 일어나서 박수를 쳤거든요. 와, 이렇게 시장 예측 가능성을 안 주신 분을 처음 봤어요. 사실 많이 바꿨어요. 사실 네. 이번에 그 미국 금리 작년부터 인상할 때도 미국 금리보다 높은 금리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상 역전당한 지 한참 됐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얘기가 본인 개인 의견 아니냐? 팩트입니다. 보면 나와요 다. 팩트라서 이거. 진짜 팩트예요. 팩트이기 때문에. 그때 여의도 그 술 먹으러 가잖아요. 채권 딜러들이 다 술 먹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돈 날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지금 총재님 다른 분이니까 다른 분 이주열 총재님 잘 하실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LG 시스템 스타님이 이제 좀 뽑으신 오일하고 항생. 오일은 좀 이해가 됩니다. 네. 항생도 좀 이해가 되는데, 네. 방향이 거의 좀, 항생은 거의 방향이 예측이 되는데, 네. 오일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오일, 요즘 사우디가 이제 언론인이죠. 언론인을 네. 터키에서 납치해가지고, 토막살인했대. 지금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상당히 그런 일이 만약 사우디가 실제로 벌였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빈살만 왕세자랑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친한데 네. 갑자기 이 사건 하나로 누가 보면 지금 둘 다 연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연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우디가 과연 미국의 말처럼 증산을 계속 해줄 것이냐, 그걸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초점도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오일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액션이 아닌가라는 좀 그 부분이 보여지고요. 네. 약간의 연기 미국. 네, 왜냐하면은 지금 원래 사우디랑 굉장히 좀 관계가 좋은 상태다 보니까 사우디가 어느 정도 미국의 말을 좀 거역을 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네, 사실 이란이 감산 조치 들어가면서 정작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의 물량들을 본인들이 다 채워줘야 되는, 사실 그렇죠. 지역으로 따지자면 이란이랑 사우디가 양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물량들을 본인들이 좀 채워줘야 되는 압박감을 미국이 계속 주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사실 만들었던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에 사우디를 재차 압박을 하게 된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압박을 줬는데 사실 그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란 제재 들어가고 나서 이란이 결국에는 오일 하락해서 뒤에서 매각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일단 유통되는 가격 자체는 다운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공개적으로 오픈된 공급량이 이란 때문에 줄어든다고 한들 시장에서 가격이 그렇게 폭등할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차트 보시면은 오일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기존의 사우디랑 이란 건 때문에 오히려 공급량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좀 하셨던 분들 계시는데, 감소가 일어나더라도 오히려 가격은 폭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있죠 지금. 사실 그 이슈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이슈를 핵심으로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직시를 하게 된 거죠. 이란 건 때문에 오히려 뒤에서 지금 저유가로 계약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럼 이란이 싸게 팔면은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오일 국가들도 이란을 상대하기 위해서 저유가 정책을 어느 정도 취할 수밖에 없구나. 마음대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고유가로 팔 수가 없겠구나. 이 부분을 좀 주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딱 오늘 매수 ETF에 대한 전략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해외 선물에 대한 트레이딩 들어가시기보다 지금 오일은 그냥 ETF로 장기 방향성이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요. 장기 매수 쪽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70에서 신규 매수자분들은 100틱 단위로 ETF 기준의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제가 8월부터 지금 6호선에서 매수 이후에 현재까지 끌고 오고 있는 상태였죠. 6호선 매수 이후에 쭉 끌고 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6호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그대로 평단 유지하시고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다시 떨어져서 6호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50틱 단위로 계속해서 ETF 매수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0으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65 때 못 잡으셨던 분들, 그래서 평단이 그냥 아예 없으신 분들, 이제 아시고 이제 매수 준비하시는 분들만 70 아래에서 100틱 단위로, 100틱 단위입니다. 이분들은. 왜냐하면은 충분히 추세 타고선 한번 이번에 60선, 지금 60선 중에서도 한 중심선 부분까지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100틱 단위로 좀 넓게 하나씩 ETF 매수를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장기 대응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ETF 중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데, 레버리지 상품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곱하기 1짜리로 그냥 레버리지 하면 더 좋던데. 레버리지 하면은 재밌더라고요, 이게. 좋긴 좋은데 추세 딱 잘 맞출 때는 퍼센티지 빵빵 나주니까 좋긴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일일 기준으로 ETF는 곱하기 2배수를 치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장에서 손실률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그렇죠. 더 커지죠. 더 커지다 보니까 장기 보유할 때 약간 불리하죠. 장기 보유할 때 불리해요.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보유할 때 좋은 불리합니다.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7호선인데
1년 뒤에 7호선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온다. 실질적으로 ETF 가격은 7호 때 작년에 찍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실제는 수익률이 0%인데. 네, 그죠. 네, 수익률이 0%인데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네, 실질적으로는 차트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그냥 곱하기 1짜리로 장기 보유로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항세 얘기를 드리려면은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얘기 지금 환율 보고서 좀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호신 장관이 중국이 사실상 이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사건이 좀 요약 조항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뭐 실질적으로 한 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한테는 사실상 이걸 지정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보고서 올린 상태인데. 지금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트럼프가 액션 취하기 제일 좋은 게 사실 저는 환율 조작 지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는 어차피 지지층이 딱 확고합니다. 지금 미국의 국익에 대해서 추구하고자 할 때 트럼프의 지지층은 확고하게 트럼프 쪽으로 표를 던져주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의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이 성공했느냐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질 때 중국을 아직 건드리기만 했지 중국한테서 얻어낸 이익은 없다가 아직까지는 현실이죠. 지금 뭐 관세 부과를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 자체로는 관세에서는 추가적인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장기 정책으로 성공할 정책인가에는 X표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빠른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뭔가 시행을 해줘야 지금까지 지금 나프타 성공한 거 그리고 뭐 북한 관련된 부분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대외적으로나마 이루어내고 있는 부분 이걸 이어서 중국에 대해서까지 뭔가 주장할 거리가 생기는데 이제 환율 보고서 상으로는 이제 기존의 GDP 대비해서 사실상 대미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작고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해서 조항을 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대미무역 흑자 지금 중국 GDP 대비해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기존의 환율 실질적으로 조작한 여부를 보시자면은 저번에도 한번 제가 좀 발끈했던 부분이 사실 국채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공사은행이나 다른 은행들 시켜가지고 미국 쪽 달러 매수치고 그다음에 본인들 위안화 매도쳤던 이 부분 이런 부분들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조항 중 하나예요. 원래는 환율 조작국 지정 조항 중 하나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환율의 변화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조항 중 하나인데 그래 따지면 뭐 중국은 고시하니까 환율을 환율을 100% 관여했죠. 그죠. 환율 고시 제도니까요. 관여한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물 시장에서도 환율 조작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은행들한테 뒤에서 백그라운드 촉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안 나타나다 보니까 본인들이 아예 그냥 보고서 안 올리니까요. 보고서 안 올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상 이건 뭐 미국 금융권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대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안 되니까 조작을 못했던 부분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지정을 못 해주면은 앞으로도 평생 지정 못 해요. 트럼프 정부 이후에 지금 정권 중간선거 때 한번 하원에서 바뀌어주면은 앞으로 트럼프가 추진할 정책들 다 빽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먼저 추진을 해서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 공시를 들어가 줘야 그 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층도 확고해지고 그리고 추후에 트럼프 이후에 집권층이 새로 바뀌더라도 다시 중국한테 밀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조작을 했다라고 일부러 지정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게 또 중간 선거랑도 결과가 이어질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약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세게 나가는 거 아닌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발표 못하고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사실 그리고 또 문호신 장관이 굉장히 좀 온건파예요. 옛날에 저번에도 보시면은 사실 1, 2차 미중 무역회담 다 이뤄냈던 게 문호신 장관입니다. 했죠, 하기는. 근데 사실 문호신 장관 이후에 이제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가서 엎었는데 윌버로스 상무장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굳이 협상을 끌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국에 대해서 기존 제도를 다 깨뜨리고선 본인들처럼 다시 오픈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지 굳이 뭐 지금 비율을 맞춰줘가지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문호신 장관의 정책대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윌버로스나 지금 트럼프 자체적인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무부에 오더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호신 장관의 표결에 좀 표율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자체 발언 그리고 오히려 윌버로스 상무장관 같은 지금 핵심 인사들이 발언하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왜 저번에 나프타 협상 들어가기 전에 G7회의 한번 있었죠. 그때 캐나다랑 한번 협상할 때 문순신 장관이 굳이 캐나다가 그때 G7 주최국이었습니다. 주최할 때 캐나다한테만 특별히 관세에 대한 면세 부과를 주자 이랬는데 트럼프가 그냥 단칼에 거절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문순신 장관이 좀 정부 안에서도 살짝 너무 온건이다. 우리 좀 공화당이랑 성격이 안 맞는다. 좀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문호진 장관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조약 지정 가능성이 좀 있으니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항생은 매도 포지션을 오히려 지금 나스닥이나 S&P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취하셔야 되는 증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사실상 뭐 조작국으로 지정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항생은 저항 포인트가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일단 단기적인 저항선 그리고 장기적인 저항선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환율 조작국 만약에 지정된다 그러면은 26,500선에서 공격적으로 단기 매도 추세를 매도 진입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500선에 대한 진입 포지션 미리 하나 지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지금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이슈가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텀 동안에는 중국이 다시 약반등을 그나마 보여줄 수 있는 텀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을 생각해 볼 때 28,000선까지 약반등을 노리고 나서 28,000선에서 다시 한번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때 그때 장기 매도 추세를 28,000선에서 한번 공격적으로 들어가셔라. 이렇게 투라인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생 매도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에 이제 베스트 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스타님께서는 혹시 일주일 동안 베스트 픽 가지고 나오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번 한 주는 사실 매매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 밀리면서 한두 차례 정도만 했는데 큰 수익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포지션을 이끌다 보니까 베스트 픽 자체는 따로 없고 그냥 아직도 좀 관망하는 기세가 많아요. 사실 이제 포지션 자체를 그렇게 많이 제공하진 않는 편인데. 이벤트 전이기 때문에. 그죠. 이벤트 전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좀 이제 기약을 하는 것 자체는 이번 주에 좀 골드 자체에서 베스트 픽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 생각은 하는 편이고,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10년물 채권을 오랜만에 좀 건들 가능성이 커요. 10년물 채권에. 많이 밀렸죠. 네. 포지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매도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10년물 채권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가 되고 이번 한 주에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좀 조정을 좀 더 뛸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골드에서 좀 기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미국 채권은 일단 지금 미국 GDP 대비해서 미 재정 적자가 원래 3% 넘으면 이탈리아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셨잖아요. 미국이 4%더라고요. 네, 미국이 더해요. 일단 AGC님의 베스트 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딱 방송을 컴퓨터가 알았는지 지금 HTS가 좀 꺼져가지고요. 다운돼서 포지션 이제 나왔던 거 좀 CG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월요일에 5일 포지션 그리고 금일장에 9리 포지션 이렇게 두 포지션이 있었는데 월요일장에 5일 70.88 매수 포인트가 점 맞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70.88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분명히 그 컴퓨터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0.88에서 거의 저가 만들고서 그대로 상승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일장의 9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대본 쓰다가 차트를 딱 봤는데 금일장에 9리 맞고선 올라오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베스트 픽으로 바로 찝어드리고서 이렇게 방송으로 넘어왔는데 아까 전에 9리가 지금 2.759 매수 포인트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지금 거의 한 3틱 정도만 밀렸다가 그대로 급등 들어가서 거의 100틱가량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두 포인트가 가장 금주에 보여줬던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이제 보시면 날짜가 있어요. 10월 15일 월요일날 보내주신 거랑 구리는 혹시 언제 날짜였죠? 구리는 어제 보내드렸고요. 오늘 나온 포지션입니다. 오늘 나온 포지션 뜨끈뜨끈한 포지션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저의 내용은 다 알아봤고요. 한 주 동안 이제 조금 이벤트가 오늘 좀 남아 있으니까 오늘 이벤트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민지 앵커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외 선물에 관한 이야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세 분은 시간 관계상 그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상담부터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퀴즈 정답자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5분 어떤 분이 추첨됐는지 휴대전화 뒷번호 공개하기 이전에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오늘의 퀴즈 띄워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요. 1번 PER, 퍼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5분 공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퀴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의 퀴즈는 특정 주식의 주당 시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를 뜻하는 주가 수익 비율의 약어를 맞추는 거였는데요. 1번 PER, 2번 PIP, 3번 PPT. 3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1번 PER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오늘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중에 저희가 정말 아주 고르고 골라서 엄선하게 5분 당첨되셨다고 합니다. 알려드릴게요. 2673님, 3390님, 0776님, 5987님, 1245님 이렇게 5분 당첨되셨고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도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지만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톡스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스타분들의 톡방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